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훈 멘토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모처럼 만에 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밖에 또 눈이 내리네요. 네. 오랜만에 또 하얀 눈을 보니까 또 반가운 마음도 있는데, 증시도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눈이 내릴 때마다 시장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어쨌든 오늘 양시장 모두 강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종합주가지수의 흔들림에도 좀 변함없이 우리나라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부터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37% 오른 1916.68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가 후반부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국내 증시 역시도 상승 출발을 해놨죠. 그리고 이후에 상해종합주가지수의 변동이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꿋꿋하게 상승 흐름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수급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수급은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포지션 자체가 없었는데요. 오늘 갑작스럽게 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1778억 원의 순매수가 진행 중이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어제 기관들처럼 오늘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나오고 있네요. 외국인들은 현재 299억 원의 매도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현재 165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동안 많이 빠졌죠. 그리고 나서 오늘 0.2% 좀 미약하지만 어쨌든 전거래보다는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14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도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2.57% 상승 중이고요. 현대차 전거래보다 1,500원 정도 오른 14만 1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 전부 다 오름세죠. 현재 각각 1.08% 그리고 3.31% 정도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 같이 동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도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5,000원 만에 지금 전체적인 종목들의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아모레퍼시픽 오늘 전거래보다 1.1% 약 4,500원 오른 41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1.3%대 반등 중이고요. LG화학도 오늘 3%나 오릅니다. 자,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주, LG화학 대장주격인 LG화학이 현재 3.4% 오르면서 33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와 삼성생명 각각 0.3% 그리고 1.4%대 역시 강세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종목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자, SK하이닉스 오랜만에 반갑네요. 지금 1.2% 정도 지금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너무나 많이 빠졌어요. 이번 반등이 추가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아차 1% 정도 하락 중이고요. 삼성 SDS 그리고 신한지주 SK까지 현재 전반적인 시장과 같이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의 눈치 그리고 중국 증시의 눈치를 보던 국내 시장이 오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홀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시장도 많이 빠져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매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건설주의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어요. 건설주 전반적으로 상승폭 자체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자체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 안에서 강세 분위기가 좀 강하게 연출되면서 모처럼 만에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84포인트대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지표적으로 했을 때 2 플러스 1.91%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이제 이 미증시에 대한 효과로 해서 이 양시장이 모두 다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미증시의 모습들, 사실 이 대부분의 업종 대표주들이 모두 다 하락하는 가운데 애플의 주가가 크게 기술적 반등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증시까지 영향력으로 해서 지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 계속해서 미 증시에서도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이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앞으로 다시 한번 이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이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들을 좀 잠식시킬 수 있는 요인, 가장 이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기 드문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려 1,000억대 이상의 매수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간은 소폭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이 외국인의 큰 매수세로 해서 지수의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종목군들, 업종군들이 모두 다 상승세를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부분의 업종,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 대표주들이 모두 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셀트리온이 신고가 형태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어려울 때도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또 지수가 강한 탄력을 보일 때도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가장 크게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일단 셀트리온이 5%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10만원석에 대한 안착 여부를 다시 한번 또 테스트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가격적으로 레벨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카카오, ENM, 동서, 이와 같은 종목군들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모두 다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를 더 본다라면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내국 시장, 내수 시장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슈화를 해서 광고 효과에 대한 이슈가 더해졌고, 그리고 또 차기에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적인 내부의 이 모멘텀도 좋다라는 점, 이 체크 포인트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으면서 이 제약 바이오 시밀러 종목군들이 강한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낙폭과대했던 종목군들, 이 기술적 흐름들도 강하게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또 이 기업적인 내부의 모멘텀, 또 이 업종 개별적인 모습들이 좋으면서 시장의 반등세를 더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국내 시장의 어닝 시즌에 돌입되면서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진수 안정화에 대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은 내일 일장에서는 소폭 조정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사항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단기적인 순환매에 집중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자, 오늘도 역시 이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시장에 대한 이슈를 찾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투자 심리가 회복된 모습은 아닌데요. 그날에 대한 이 지수의 상황을 보고 투자 심리가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 기업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미래를 위한 모멘텀 찾기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1월 달에 가장 큰 이벤트가 되었던 것이 CES,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였는데 그 안에서 가장 이 소비자 가전에서 유난히도 인기가 좋았던 이 드론이라든지 VR 기기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 카드에 대한 관점도 있었지만은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먼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글귀와 또 화면에서 보이는 이 장비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간단한 리모컨으로 해서 조작을 했던 드론이 이런 이제 가상기를 접목시키면서 여러 가지 액티브한 이런 이 IT 기기에 대한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기반한 이 IT 장비들이 계속 인기를 얻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기기를 통해서 최근에 이 올레를 비롯해서 주요 통신사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에서 이 새로운 드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나타난다라면은 소비자들도 새로운 기기에 대한 또 새로운 소비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쉽게 말해서 스마트 토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토이 그리고 액세서리라고 해서 이 웹 기능과 그리고 액세서리에 대한 이 합성어인데 이 스마트폰을 위한 액세서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IT 기기가 계속해서 소비자 가전으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기에 이와 같은 소비자 가전을 또 새롭게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이 뉴스를 발췌해 왔고요. 앞으로도 이 스마트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주변 기기를 살펴보자는 의미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뭐 좋은 이슈를 또 가지고 나오셨네요. 드론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상 현실과 관련해서 지금 이슈를 한번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지를 드리기 전에 한마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자, 오늘도 역시 시장은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소외를 당하고 계신 분들, 자, 잘 들으세요. 저희하고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혼자 고민하셔봐야
결국은 그 자리에 머물 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전화와 문자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네, 금호산업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 8,00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매수가 8,000원, 금호산업의 매수가 8,000원. 일단은 가격 공시를 잘못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금호산업에 대한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호산업, 그동안에 이 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크게 받지 못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 이 금호그룹에 대한 이 그룹의 이 존재, 이 가능성,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뢰감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이, 시장에 대한 급락 기조도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다시 한번, 아시아나라든지 금호 이 터미널, 고속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에 대한 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아직까지 이 시장에서는 관망세를 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금호산업 물론 이제 건설에 대한 이 수주를 따내지만은 일단 앞으로 이 건설 업종군들 오늘 빅패스 효과에서 크게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호산업에 대한 관점은 관망세에서 지켜보자. 그룹이 좀 회생의 절차를 좀 더 기간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망세에서 지켜보자는 의견이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8,000원으로 정정이 되었네요. 일단 18,000원 가격대 손실폭이 상당히 크시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기간까지는 좀 더 들고 가자라는 의견이고요. 일정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14,000원대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의견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삼성 SDI고요. 자, 매수하신 가격은 12만원, 비중은 10%입니다. 자, 일단 삼성 SDI를 보겠는데요. 여기서 문자 내용을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최근에 삼성 SDI, 주가가 이제 지난해 거의 8월 달에 저점 찍고 나서 꾸준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12월 후반부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조금은 내림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자, 이 이유로 보게 된다면요. 사실 그 전에 올라왔을 때는 2차 전지, 전기차 쪽에 대한 어떤 강한 그 모멘텀이 효과를 주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 참여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은 주가가 좀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삼성 SDI는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이 기업은 단기로 보시는 종목이 아닙니다. 길게 보셔야 돼요.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고, 지금 12만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 매수 가격 자체가, 지금 이 위에 있죠.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현재 11만원 정도 가격대 밑으로 한번 내려오게 된다면, 네,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니까, 추가 매수 관점에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를 드리는 것보다는 중장기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기업의 그 성향 자체가 이 기업은 끌고 와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는 저는 최소한 17만원 위쪽으로 일단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 기업은 이제 삼성 SDI 자체 그 성향을 보게 되면요,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이 전자 제품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 사업이 바로 전지죠. 그래서 이 기업은 삼성그룹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기업 자체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보유 관점에서 그리고 장기 목표가 17만원, 현재 10만원 밑으로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코넥요. S코넥. 자, 매수 가격 네.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260원에 20%요. 네, 1260원에 갖고 계셨다라면은 상당히 저점에서 잘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큰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후반대에서는 상한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추이라면은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한 이틀 정도는 더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수익이 크게 진행되고 있지만은 오늘 시장에서 특별한 이 큰 이벤트가 진행되면서 오늘 큰 오름세가 나온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 기업이 여태까지 시장에 대한 관심을 못 받다가 이제서야 이 유동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 혹은 최근에 와서 뉴스를 살펴보면요. 일단 에스코넥에 대한 주요 주주 중에 하나였던
슈퍼겜이라는 물량이 장내 매도가 되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시장에 풀린다는 그런 불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새로운 관심자가 나타나서 물량을 또 새롭게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혹은 일정 부분에 대한 손바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차후에 주가 흐름을 더 지켜보고 나서 이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좀 예상하는 추이니까요. 만약에 오늘 날짜에 1,500원이 깨지지 않으면요, 저는 내일하고 모레 동안 이틀 동안에 좀 더 주가를 보자라는 의견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1,500원대가 이탈하지 않으면요, 아마 가격대를 지금 박스권을 이제서 돌파를 한 가격대가 1,500원대를 돌파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1,5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요, 1,500원대의 박스권을,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대를 한다면은 1,800원 선도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요, 일단 1,500원대 익절가를 두고 1,800원대까지 한번 터치가 이루어지는지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네. 네, 더 지켜보시고 수익을 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우리 산업이요? 우리산업이요. 자, 매수한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25,500원에 40%요. 25,500원에 40%요. 네. 수익 중이시네요. 네, 오늘, 올랐어요. 한 번, 네. 못 팔았어요. 한 번. 3만원까지 갔었는데. 원래 이제 끌고 가다가,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요번에 수익이네요. 그죠? 네, 네. 자, 오늘 네. 거래량이 너무나 늘어났어요. 네, 거래 많이 늘어났죠. 예, 어쩐가 싶어서요. 일단 우리 산업 한번 볼게요. 일단 오늘 현재 잠정적인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산업. 현재 누가 매수를 하고 있는지. 자, 외국인하고 기관들하고 투신들이 지금 매수에 잡히네요. 그죠? 네. 외국인하고 기관들하고 투신 쪽에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현재 최근 들어서 매매 동향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 산업이 지금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가 조금 들어왔는데 계속 빠졌어요. 기관 쪽. 그리고 투신도 빠졌고 보험 다 빠졌죠? 네. 그죠? 기존에 올렸을 때는 뭐 기관 쪽이 좀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은 다시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투신 쪽도. 그러면서 네.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네. 테슬라, 지금 우리 산업은요. 우리 산업이 어떤 일 하는지 아시죠? 네. 전기차 관련주. 전기차. 그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모터스의 PTC 히터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높은데,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가 지난해 11월 달에 테슬라 한국법인을 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그래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은 제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고점이 일단 뭐 올라가다가 살짝 여기 다시 한번 멈췄거든요. 그리고 저점이 지금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좀 떨어졌어요. 네. 고점은 일단 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상태에서 저점이 좀 내려가고 있는, 이게 보통 아래쪽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보통 아래쪽 확장형의 흐름이 나올 때는요, 일단 고점 자리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이 위에 쌓여있던 물량들, 지금 저항대죠, 매물대를 한번 테스트하는 과정 정도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보유하시면서, 보유하시게 된다면 이전 고점 자리 한번 뛰어오는 자리가 한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3만. 네, 3만원을 넘어서는 자리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는요, 네. 3만원이 넘어서는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요, 비중이 지금 40%잖아요. 네. 한 번에 팔지 마시고요. 이건 4번 정도를 나눠서 파세요. 일단 1차적으로 3만원 넘어서게 된다면, 10% 비중을 먼저 수익 실현을 하세요. 네. 나머지 30% 들고 가시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거기서, 그거보다 또 5% 정도 더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또, 나머지 10%를 한 번 더 수익 실현하고, 20% 남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5% 정도의 수익률을 계속 위로 보면서, 짧게 끊고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도 괜찮겠어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얌전한 처녀가 부뚜막에 올라가서 정신없이 춤을 출 때, 그때가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얌전한 처녀는 뭐냐면, 거래량이 없는 걸음이에요. 네. 부뚜막에 올라갔다는 건, 거래량이 없다가, 부뚜막에 올라가서 정신없이 춤을 춘다는 건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그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늘어날 때가 오히려, 네, 주가가 이제 강하게 튀기 시작하는 그때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일단 뭐 올라갔지만
이번에 위에 매물 테스트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좀 흔들리지 마시고 한 3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꼭 좋은 수익 내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자, 영진약품이요. 네. 그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2,150원에 30%입니다. 2,150원에 40%. 자, 영진약품은 사게 된 계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제 치약 중 한 가게를 샀습니다. 네. 일단은 안정적인 종목 흐름이기도 한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주 갑작스러운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위치에서는 수익을 좀 더 끌어올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했을 때, 과거에는 임상에 대한 얘기들이 종종 나왔던 기업이라서 기대를 좀 갖고 있었는데, 요 근래 와서는 임상에 대한 뉴스는 많이 시장에서 소개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임상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을 때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영진약품은 제 기억으로는 천식 관련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같이 시장이 많이 변수가 많다라고 느낄 때는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약품주들도 어느 정도 좀 내수 관련된 그리고 경기 방어주적으로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도 그 흐름 추세 속에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요. 수익점을 박스권 상단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큰 목표가는 아직까지는 제시하기는 좀 어렵다 생각되고 있고요. 1차적으로 2,500원까지는 도약을 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더 사도 될까요? 일단 40% 비중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중이라 생각되고 있거든요. 일단 2,500원까지 한 차례 정도 수익을 내보시고요. 차후에 다시 매수가 근처로 조정이 되었을 때는 좀 더 그때는 자신있게 들어가봐도 좋지 않을까. 당분간은 박스권 형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슈 전까지는 제한된 움직임 안에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대상이요. 대상이요? 네, 자, 그럼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35,500원에 10%. 35,500원에 10%요. 네, 자, 일단 대상 매수하셨고 지금 가격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가 35,600원이네요. 네. 지금 오늘 사셨나요, 혹시? 아니요, 예전에 샀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제 그 매수가에 오셨네요. 네, 그죠? 자, 일단 가장 궁금한 건, 지금 이 기업으로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까? 목표 주가가 가장 궁금하신 거죠? 예. 네. 대상은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떨어지고 네. 나서 지금 거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거의 바닥권을 좀 잡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의 주가를 볼 때요, 같이 보는 원자재가 있습니다. 바로 옥수수거든요. 네, 네, 옥수수가 이제 원재료이기 때문에 이제 투입되는 단가 자체가 좀 옥수수 가격 자체가 낮아지면은 투입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만큼 마진이 수익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국제 옥수수 가격이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상의 주가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옥수수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죠. 그죠? 네. 근데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대상은 최근에 이제 이 투입 가격 하락이 결국은 수익성 개선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 부분 자체가 주가에 또 반영이 되고 있고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셨지만 지금은 끌고 가셔야 되는 자리예요. 네. 네, 지금 비중 자체가 10%면 조금은 아쉽긴 하네요. 네. 지금 자리는요 사실 한번 조금 떨어지면은 조금 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 좀 단기로 네. 팔았다가 다시 살 수 있는 단기로 목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단기 사실 목표. 대상은 지금 현재 주가가요. 이 종목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주가 위치로 봤을 때는 지금 밑에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팔고 나서 다시 잡으려고 해도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네. 지금 그죠? 팔고서 다시 사고 싶은데. 네. 그렇게 이제 트레이딩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갖고 계시다가 한번 네. 떨어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34,000원 정도 부분 자리까지 한번 내려오면은, 네.
그때는 한번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물량들은 갖고 계시고, 만약에 이 자리까지 안 떨어지면은, 그냥 기존 물량만 끌고 가세요. 네.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목표가는 위로 4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4만 원 정도? 네, 4만원 목표가로 끌고 가시면 돼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제가 작년 8월 달쯤에가 페노션 네. 3,750원 정도에 샀거든요. 네. 지금 한 6개월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3,470원 오늘 돼가지고, 네. 정말 안 올라요, 지금. 자, 지금 페노션 그러면 3,750원대 갖고 계시고, 네, 비중은 네. 어떻게 되세요? 70%요. 70%요? 예. 일단 중간에 우여곡절을 좀 경험하면서 지금 가격대 만들고 가신데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페노션을 그렇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업적으로 했을 때도 업황도 어렵고, 그리고 STS 그룹에서 해체되면서 떼어나온 산업이지만은, 뭐 그렇다고 건강한 대기업 쪽의 편입된 회사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하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이제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 또 페노션을 통해서도 자금을 또 충당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페노션 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가급적이면은, 정리를 해야 되나요? 요번에도 3,700원대 근처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예. 일단은 다시 한번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참아보셔야 되고, 예. 요번에 올라오게 되면 저는 정리해 비중을 볼까요? 줄이고 정리하자는 의견 드리고 싶어요. 아, 예. 네. 오르더라도요, 너무나 이제, 급작스럽게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오르는 이유조차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없을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지금. 아, 그래요? 예. 뭐, 거래소 코스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좋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성물산을 사고 싶은데, 삼성물산을 사면 어떨까요? 이거를 팔고, 그래. 일단은 6개월 동안 이 종목을 지켜보고 끌려오셨는데, 예. 좀 더 시장에서 좀 탄력적인 종목군들 잡아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저도 아직 크게 권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어머님, 차후에 제가 다른 시간을 통해서요, 네네. 뭐 어떤 관점을 보면 좋을지, 네. 이런 것들 방송을 통해서 항상 이야기 드리니까요, 네. 어떤 관점을 봐야 될지는 방송들을 좀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고요, 우선은 가지고 있는 페노션을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일단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종목은 문자네요. 자,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3,700원, 그리고 비중이 20%입니다. 자, 3,700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는데요. 현재 가격대 보니까 지금 3,700원 좀 잘못된 게 아닌가요, 위메이드? 일단 33,700원 정도? 네, 그 정도 가격대인 것 같아요. 자, 현재 33,750원 가격이니까, 밑에서 일단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엔터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 밑바닥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히트작 자체가 지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밑바닥에 좀 깔려있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의 위치 자체는, 지금 주가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온 듯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지금 이 기업의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신규 어떤 신작에 대한 어떤 게임 강력한 모멘텀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떨어질 때는 역시 히트게임이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죠. 그와 관련해서 역시 매출이 감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매출도 감소,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순이익 역시도 감소. 그래서 이 기업은 어떤 신작 게임에 대한 어떤 강한 이슈가 불기 전에는 당분간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좀 기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은 사실 강력하게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앞으로는 좀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목표 주가 너무 높게 잡기는 좀 그렇고 38,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적절하게 우리가 목표 주가로서 한번 가져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리는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3,700원 정도 가격대니까요. 위쪽으로 왔을 때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니까 38,000원 정도 자리까지만 목표 주가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2시 54분 정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예상체계 지수를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먼저 코스피 예상체계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예상체계 지수입니다. 자, 전거래보다 1.25% 정도 오른 모습이네요. 1914.44포인트 현재 예상체계 지수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그럼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수급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네요. 2,000억이 지금 넘었습니다. 자, 2,096억 원 정도의 현재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개인들은 1,918억 원 정도의 매도입니다. 외국인들 역시 눈치를 보면서 300억대 정도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시장이 올라설 때는 개인들 물량이 빠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여기서 눈치를 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주면 개인들만 시장이 올라갈 때 팔고 나오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 중국 경제지표에 대한 호조, 그리고 뭐 상승에 대한 탄력들이 같이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장중에 지금 무려 1920선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반등이 추가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현재 삼성전자 전거래보다 0.17% 우리가 확인했을 때보다는 조금은 상승폭이 둔화가 됐지만 그래도 플러스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14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현대차하고 바뀐 지가 꽤 됐죠. 시가총액이 좀 바뀌었습니다. 한국전력이 현재 2.97% 정도 오른 모습, 전거래보다 약 1,500원 정도 올라서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현대차는 0.7% 정도 플러스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삼성물산 현재 1.4% 오르면서 14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모레퍼시픽 현재 1%대 반등 중인데요. 자,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서 수급이 돌기 시작을 하면서 다른 업종들 쪽의 움직임이 어디로 또 수급이 또 이동을 하고 있을지를 살펴보니까 화장품 쪽에서도 수급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화장품 관련 업체들 쪽도 우리가 지금부터 좀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1% 정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여력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를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이 켜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전거래보다 2.28% 약 5,500원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역시 1% 미만의 소폭 반등 중. 그리고 네이버가 오늘 좀 오게티네요. 0.3% 정도 지금 빠진 모습인데요. 64만 8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LG화학 유가의 하락,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떤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2.6% 강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역시 개별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그만큼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생명 1.4% 정도 플러스 흐름 주면서 10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현재 예상체계 지수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도 강한 상승세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양시장에서 모두 다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상 체결 지수 보면은 2% 상승으로 685포인트까지 회복되는 지수 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전일 뉴욕 증시에 대한 흐름들도 있었겠지만은 오늘 장시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담론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알고 이 투자자에 대한 어느 정도 이 심리가 안정되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기조도 나타난다라면은 좀 더 탄력적인 흐름들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주요 수급이 탄탄한 이 전제 하에 움직임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다소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는 기간 좀 필요하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줄다리기 양상 기대를 또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군들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뿐만 아니라 업종 대표주들 그리고 중소형주들까지도 좋은 고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무엇보다도 시장의 특징주 중에 한 종목인 셀트리온이 10만원 선을 안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 주었고요.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주요 이 바미로 시밀러까지 모두 다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 업종군들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여분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별적인 호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최근에는 로엔 그리고 카카오가 모두 다 이 시장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냈는데 오늘은 로엔이 잠시 쉬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 향후에 이 8만 원 선권만 계속 유지를 해준다면 충분히 새로운 이 컨텐츠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컴투스, 이오테크니스 모든 업종군들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만큼 투자 심리를 좋다라고 평가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13일 수요일장이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기분 좋은, 한번 웃게 만드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도 오르고, 밖엔 또 눈이 내리고. 자, 어떤 분들한테는 눈이 별로 좋지 않은, 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저희한테는 좋네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눈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날씨라면은 좀 마음도 가벼워지지 않을까. 증시도 가벼움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은 날들만 나타나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눈 좋아하시는군요. 네, 눈 좋아합니다. 네, 그럼 뉴스 하나 만드시겠네요. 네. 자, 그러면, 코스피 종가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종가상입니다. 전거래보다 1.35% 정도 올랐습니다. 1916.44포인트에 오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 드디어 양시장이 모두 강하게 올라서는 장이 1월 달에 이렇게 올라선 장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은, 기분 좋은 하루, 마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옵션 만기를 또 앞둔 시점에서 코스피가 또 반등을 나서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우리가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오늘 종가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코스닥 종가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종가 상황이 무려 2%나 올라왔네요. 후반부까지 거의 끌어올리면서 2%대의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들 전반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좀 강하게 지금 들어왔죠. 그러면서 지금 상승 분위기가 나왔는데 기관들 마지막에 조금은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된 모습이네요. 일단 지금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 자체가 거의 1,000억 원 이상의 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결국은 위험자산 그리고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보자라는 어떤 관점에서의 매수가 아닌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된 가운데서 내일 정도 장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양시장 모두 최근의 저점을 한번 확인하고 이제부터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양시장 모두 종가 상황 확인해 봤고요. 자, 오늘 특징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자, 오늘 현대미포조선이요, 무려 5.8%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장중에는 8% 정도대까지 오른 모습이었는데, 자, 이유는 분명히 이거였습니다. 4분기 실적이 2015년도겠죠. 4분기 실적이 결국은 바닥을 타이피하는 모습으로 앞으로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대미포조선을 포함한 이 조선업종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어떤 보고서들,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과거 한 2년 정도 전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2014년도 자, 이 시점에서 19만 2천 원까지 현대미포조선이 올라갔단 말이죠. 현대미포조선뿐만 아니라 모든 조선주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점에서 우리가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현대미포조선을 포함한 조선업체들 정말 실적이 좋다라고 계속 나왔어요.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번엔 다르다. 하지만 실적 쇼크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적 쇼크를 기록했죠. 자, 과연 이번 이 보고서 내용들이라든지 또는 기사 내용들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주가는 이미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번 반등, 결국 지난번과 거의 비슷한 꼴이 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 실적을 체크를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을 포함한 조선업종들 이 반등, 한 번 거짓말을 한 기업은 또 거짓말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중간마다 가서 점검을 해드리는데요.
자, 그만큼 하이닉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어요. 자, 일단 매스케이넥스의 주가가 지금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반등이라고 하기에도 무색할 만큼, 작습니다. 1% 정도대의 반등이었어요.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그 반등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오늘은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오늘, 수급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SK하이닉스 오늘 한번 수급 분위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일이죠. 종가 상황 딱 보니까 오늘 기관하고 금융투자 쪽, 보험 쪽에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은 좀 빠져 있지만 그래도 기관하고 금융투자, 기관 쪽과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수급 주체들의 그 수급 성향 자체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수급 주체들의 수급 성향은 한번 시세를 좀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수급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저가 매수로 한번 들어오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는 좀 강하게 한번 치고 올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그 매수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또 역시 단기 바닥권을 한번 이탈하는 탈피하는 그런 흐름들도 역시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에 GS건설입니다. 자, GS건설 오늘 정말 많은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무려 이제 종가상으로 13.4% 반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가로 봤을 때 16%나 올라왔어요. 자, 과거에 우리가 상한가가 15%였을 때 GS건설 비교해 본다면 이미 상한가에 안착을 해 놓은 상황이겠죠. 일단 GS건설이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 자체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본다면요. 오늘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수주에 대한 어떤 이슈, 그리고 두 번째는 증권사 쪽에서 역시 GS건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어떤 내용들, 보고서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사실 GS건설 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사들의 오늘 주가에 강한 시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생각을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건설업체들 지금 계절적으로 봤을 때 겨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밖에 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 추워져요. 보통 건설 경기는요, 겨울철에 부진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실적 발표를 일단 앞둔 시점인데, 과연 건설업체들 이번엔 수주만 가지고 우리가 또 놓고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실적이 만약에 쇼크가 나와주게, 만약에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와주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승했던 거 다시 빼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주가 밀리다가 단기 한번 끌어올리고, 주가 결국은 좀 빠져있죠. 그리고 밀리다가 단기 한번 끌어올리고 또 주가가 또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 역시도 지금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상승을 한번 누려보셨겠지만 보유하지 않고 지금 따라붙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다가 다시 한번 또 물리는 그런 자리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건설업체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번 튀어오르고 있긴 하지만 이 반등이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놓고 고민을 해본다면 지금 반등은 단기 반등으로 일단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자, 분명히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전화를 하셔야 그에 따른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게 상담을 받으셔야 여러분들 좋은 수익을 또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들고 저희한테 전화 또는 문자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4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네, 어떤 종목 맞습니다. 갖고 계신가요? 네, 선창산업이요. 선창산업. 네. 네. 이 종목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1,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거든요. 21,000원이면은 상당히 오래 갖고 계셨어요. 네, 아주 오래 갖고. 일단 접근했을 때부터 줄곧 가격을 크게 올리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네네. 자, 일단 우려되는 거는 여기서 비중은 더 늘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네. 네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 추이가 하락을 했지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풍부하다면은 비중을 늘려서 좀 단가를 조절하는 게 맞는데,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차기에 이 네. 부동산 정책을 한 번 더 확인해야지 주가가 좀 더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창산업뿐만 아니라 건설주, 건축, 기자재 잘 갔거든요. 네네. 네. 그 이유가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정책 힘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이 주택 산업을 좀 끌어올렸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분양의 열기도 뜨거웠는데, 네. 이제 차츰 식어가는 게 벌써 1년 만에 식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또 걱정되는 거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변화를 만들 건데, 네네. 이게 금리가 변화되면은 부동산 시장에 가장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걱정거리가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아직까지는 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번에 다시 한번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면은 네. 세법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자연적으로 좀 반등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요. 네네. 아마 더 이상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어제하고 오늘 건설주 잘 올라갔거든요. 네네. 너무나 악재들만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악재보다는 이제 더 이상 빠질 곳은 없다. 이제는 좋은 이야기만 기다려보자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일단은 지고 가시고요. 차기에 이 부동산 정책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 더 경과하자.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15,000원, 16,000원 올라오면은 비중을 한 번 더 내려놓아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그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의견이에요. 조금 안타깝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예, 더 궁금하신 내용은 없으시고요. 뭐 한 1년 가가야 되나요? 만약에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선도 있고 네. 여야에 대한 자리를 두고 많이 힘겨루게 나올 거기 때문에요. 네네. 일단은 총선 자리 채우고 난 다음에 정책을 어떻게 할까 그게 또 걱정이에요. 그래서 올 여름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한 가지 3월달, 4월달 되면은 아마 더 우리나라 이 금리 변화가 나올 건데 네네. 차라리 금리 변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건설 업종 업황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네. 그래서 좀 가격이 상당히 높으세요. 그래서 네, 아니. 예, 그래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증권회사에서요. 네. 증권회사에서 그래 사가돼가지고 그래 사가지고 그래 내가 네. 그래가지고 샀는 건데 예. 나는 몰랐어요 이것도. 아이고. 자, 지금 화면 보시는 게 차트 흐름인데 네네. 일단은 업황을 보기 이전에 차트만 본다라면은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차트만 봤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어느 정도 꼭지를 찍을 텐데 마냥 차트만 보고 들어갔으면은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좀 피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다음에 좀 더 주변 이야기들 좀 살펴보고 접근하시기 바랄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 SM 때문에 오는데요. SM이요. 예, 예. 자, 그럼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34,300원에 25%요. 34,300원에 25%요. 예, 예. 근데 매도가를 좀 몰라서. 매도가요? 예, 예. 매수 가격을 보니까 오래되셨나봐요. 예, 예. 잘 끌고 오셨네요, 그래도. 예. 최근에 이제 49,700원까지도 한번 12월달에 갔었는데. 예. 그죠? 그때 못 가신 거죠? 지금 길게 가져가려고 안 팔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잘하셨어요. 일단 SM 오늘도 5% 정도 올라갔어요. 그죠? 예. 일단 매수가, 지금 이거 길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길게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목표가를 드리는 게 맞겠죠? 예. 네. 일단 위쪽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기업은요, 단기로 봤을 때는 사실 위쪽으로 한 52,000원 정도 자리까지 열려 있어요. 아, 52,000원이요? 네, 하지만 좀 긴 관점에서 우리가 좀 놓고 본다면, 일단 6만원 정도 자리까지는 이 기업을 좀 끌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6만원 정도. 그러면 내일 만약에 눌러주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자, 비중이 지금 25%. 지금 자리면은, 네, 눌렸을 때 매수하는 건 가능해요. 일단 가격대 한번 잡아드리면요. 예. 제가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설명을 안 해드리지 않는 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 알고 계시죠? 이 기업 어떤 기업인지. 네, 예. SM. 네, 모르면, 네, 안 되죠. 자, 그리고 일단 뭐 주가는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가 이제 동반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눌릴지에 대한 부분은 내일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하지만 뭐 시장 분위기가 조금 이제, 뭐 미국장 분위기 자체가 조금 한번, 내림세로 마감이 된다면, 이 기업도 같이 한번 눌렸다가 출발하겠죠. 네.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드리면요, 43,500원 정도 자리, 기억하세요. 43,500원. 예. 네, 그 정도 자리까지 한번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SM을 추가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네, 비중은 근데 너무 예. 확대시키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50% 이상 담지 마시고요. 예. 한 40% 정도 이내, 그러니까 40%, 최고 40% 정도까지
그 수준까지 안에서만 비중을 채우세요. 지금 25%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문자 종목입니다. 문의하신 종목은 대림 비행코인인데요. 매수가가 16,000원대, 비중이 55%입니다. 우선 문자 문의 내용 중에는 일전에 한번 상담을 받고 한 번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다려보셨는데 잘 기다리셨고요. 오늘은 건설주들이 모두 다 올라왔습니다. 앞서서 뭐 다른 종목을 상담하면서 이야기도 들었지만 악재 속에서 계속했던 악재 속에서 빅베이스 효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이 대부분의 업종 대표주들이 순환매를 보였는데 만약에 내일 옵션 망일까지 무사히 넘긴다라면은 대형주들 간의 순환매가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설주, 자동차, 화학, 또 전기전자 이와 같은 순번 정해진 순번이 아닌 뭐 이렇게 이런 순차적으로 또 회전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추세가 이어진다라면은 한 번 더 추가적인 탄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16,000원대 매수가까지 한 번 더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15,000원대, 16,000원대 사이가 이 주가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끌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대림 비행코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던 건설주, 건축, 기자재 금리의 변화가 나오게 된다면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금은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자유롭지는 못하다라고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은 비중을 줄여놓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 가격 밴드 올라오게 됐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까지 반등을 잘 참아오신 점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역시 문자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자, 156,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30%네요. 자, 근데 종근당이 최근에 거의 급등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156,500원이에요. 오늘 가격이 151,500원. 자, 이거 올라갈 때 따라 붙으신 것 같은데 일단 문자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반등이 크게 나왔을 때 이 자리가 이제 거의 고점이 아닐까라는 어떤 우려감을 한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종근당은요, 지금 제약주 중에서 이제 최근에 가장 급등세가 나왔던 이유를 잠깐 본다면 역시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이 가장 컸죠. 그런데 과거에 이제 종근당 말고 이제는 이제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 계약을 하고 나서 정말 크게 한번 올랐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을 각 밑에서부터 갖고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위쪽에서 이제 이미 거의 많이 오른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너무 도박적으로 매수를 하셨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단 봤을 때는요, 아직 주가가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밑으로 아직 음봉이 좀 길게 내려온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직까지는 버팀목을 좀 해주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추가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주가 이 현재 시점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일단 비중도 30% 한 번에 잡으신 것 같은데 목표 주가 짧게 잡으셔야 돼요. 한번 만약에 주가의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요, 165,000원 위쪽으로 한번 올라왔을 때 바로 물량들을 수익시전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욕심을 더 부리시면 안 돼요. 165,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수익시전 한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이 기업은 조금은 처음에 거래에 동반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자, 손절가 좀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때 고점에서 고점들을 했던 자리, 장대 양봉에서 윗골을 쭉 물었던 이 자리 저점이 현재 144,000원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144,000원 깨지지 않으면 추가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요. 144,000원 자리를 일단 손절가로 짧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근당까지 종목 상담을 마쳤고요. 자,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지금 오늘도 역시 저희가 또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왔네요. 자, 오늘처럼 내일장도 역시 강한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역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